이준석 전 대표는 뭐 요즘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초유의 일이 연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인데 취임식 때 본인이 원샷에서 밀려난 거를 의도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샷 카메라에서 밀려난 게 의도적이다 이런 겁니다. 원샷 앵글박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의심된다. 이 참 이게 이례적인 주장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글쎄요. 하하. 대통령이 여당 대표 존재감 커지는 걸 경계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뭐 주장인데 MBC 라디오에 나갔군요. 취임식 때 내 얼굴이 안 나왔다. 대통령 정면 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잡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나는 그 앵글에서 벗어나 있었다. 실무자 실수겠지 했는데 진짜 일부러 그랬나 싶다. 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 대표 주장인데, 전 대표 주장인데 그 이 전 대표의 주장, 그 원샷 앵글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 이 원샷에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비대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정의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나는 없었다. 의도적이다라는 주장인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자리는 어디냐?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옆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전에 맞습니다. 맞게 잘 배치를 했는데 앵글에서 본인이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이 또 국회 선배님이시니까 이건 사실은 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건 비상식적인 주장입니까? 저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훨씬 작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옆에 말하자면 여당 대표를 모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를 기획해서 밀어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실무 차원에서 만약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모든 순서가 다 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저런 프로토콜이고 저 순서를 마음대로 정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경호실까지 다 협의해서 만든. 만약에 이준석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장도 배제한 거예요. 그럼요.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예. 그러면 한 칸씩 밀렸어야죠. 다. 한쪽은 저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주장입니까?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야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면 협치를 시그널로 낸 건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작아졌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잘못된 본인한테 손해가 뭐냐면 올드한 전 낡은 정치인의 수법 같다. 저 앵글에 잡혔다 안 잡혔다를 내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쿨하지 못하다. 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본인 마음이 그렇겠죠. 나를 저렇게까지 밀어내나 하는 섭섭함일 텐데 저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기본 부분이하고 의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것까지 넣어라 빼라 그렇겠어요. 저는 그거 자체는 정말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정말 작은 이야기로 또 본인을 크게 말하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누군가가 알고 이 대표는 한 칸 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게 김용주 전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대표의 주장이 대통령이 저한테 욕했어요. 이거랑 대통령의 의도가 있으니까 저를 앵글에서 뺐어요. 지금 두 번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는 좀 질투를 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이게 좀 치기 어린 주장 같아 보인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 큰 이 틀을 보고 우리가 그 취임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옆에 여당의 대표를 앉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TV 카메라에 본인이 안 나왔다라는 일단 질투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아, 그렇군요. TV 예. 카메라에 내가 안 나왔다. 그렇죠. 예. 텔레비전에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날 밀어낸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좀 질투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을 너무나도 옹졸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준석 대표는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지금 이것처럼 비상식 주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사실 이 주장도 본인 혼자 했으면 될 것인데 굳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함으로써 방금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본인이 조금 더 작아진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배제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은 치결이다, 질투다, 비상식적이다라는 두 분의 지적입니다. 법조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전 대표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조금의 합리성이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좋지요. 텔레비전에 정익진 변호사가 나오면 좋습니까?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제 처음 TV 나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그러는데 장모님 좋아하셨죠? 장모님도 좋아하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앵글 잡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카메라 감독님의 권한입니다. 아, 여기 우리 앞에도 카메라 감독님들 지금 그러니까- 5분 계신데.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로서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앵글을 잡는 것이 예. 그 방송에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한 건데, 그걸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준석 대표 비판받는 게 뭡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제 세상이 자기를 위주로만 돌아간다. 대통령이 나한테 욕했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그거는 참 문제가 된다. 카메라 감독님이 날 찍어주지 않고 박지원 대표 찍어주니까 그게 이상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막말로 이걸 갖다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카메라 감독한테 이러이러하게 이게 그 찍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실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이 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지적한 이야기는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것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방송하는 분들, 정육점에서 방송하지만 그 진행자가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PD의 영역,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님들의 영역. 잘 방송 초짜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앵글 좀 잘 잡으세요. 우리가 잘할 수가 없거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앵글은 카메라 감독님에게 일임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가처분 첫 신문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여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군요. 첫 신문기일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가겠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어려울 거다.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오늘 신문 결과 바로 나와요? 전주혜 의원님?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판단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이제 걸릴 것 같고요. 예,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처분 신청서를 좀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서를 그러니까 보셨군요. 본인 이제 채권자는 이제 신청인은 본인이고, 이제 피신청인 이제 상대방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렇게 두 부를 상대로 냈습니다. 예. 또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그 8월 2일에 최고위 의결이 있거든요. 최고위에서 뭐 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안을 상임 전국위와 또 전국위에 그렇게 회부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의결이 이제 무효다.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상임 전국위에 이러한 해석도 무효고, 무효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한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도 무효다. 그리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이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제 당에서 작성한 제가 그 답변서도 좀 일독은 했거든요. 아, 답변서도 보셨군요. 예, 그랬는데 뭐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제대로만 판단을 해준다면 오. 이것은 뭐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비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